때는 22세기 세계 3차 대전으로 국가란 개념이 몰락하고 인류 연합이 창설되어 인류는 다시 한번 번영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건 인류가 멸망할 것을 대비해 방주를 건설하고 그 방주를 운영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단 통제관들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종말은 예상했던 운석 충돌이나 대규모 지진 활동 같은 것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괴물들의 습격. 17번 방주의 통제관으로 부임해있던 주인공은 사태 초기 방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하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 무너져버린 인류 사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아포칼리스의 통제관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06화까지 보았습니다. 도입부에서 자잘한 설명 없이 바로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는 소설. 초반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 도입부를 읽다 보면 의문이 드는 점이 많은 소설인데, 대표적인 게 주인공이 운영하는 방주가 뭐 초고도로 발전된 오버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방주의 군사력으로도 싸울 수 있는 적들에게 왜 미래 인류의 군대가 멸망했냐는 건데, 앞에서 말했듯 미래 인류는 괴물들과의 전면전을 벌여서 패배한 게 아니라 기습을 당해 무너진 설정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 설명이 바로 도입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소설이 진행되며 천천히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서 초반부에 배경 설명이 많은 소설보단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도 숨겨져 있다가 스토리에서 천천히 하나씩 풀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맞는 소설이죠. 근미래 배경 아포칼리스 세상 속 쉘터의 관리자인 주인공, 얼마 전에 리뷰한 다른 작품과 시작이 상당히 비슷한데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르게 진행되죠. 이 소설에서 핵심이 되는 설정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배경이 근미래다 보니 나약한 인간은 필요 없다, 답은 기계 승천이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은 설정상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인공지능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발전한 설정이라 무인 전투 로봇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녀 인공지능 같은 것도 없죠. 정확히는 무인기는 현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결국 중요한 모든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는 설정이죠. 주인공이 운영하는 방주 역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결국 공장을 돌리려면 인간이 필요하다는 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모든 전투씬은 결국 인간 군인들이 싸워야 하고, 이 소설이 무슨 와 이번 전쟁에서는 아무도 안 다치고 안 죽은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러는 꿈과 희망만 가득한 유아용 소설도 아니라 꽤나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주인공이 일반적인 웹소설 주인공 느낌이 아닙니다. 주인공 시점에서 전개되고 주인공의 비중이 높지만 주인공이라기보단 그냥 소설 속 한 명의 등장인물 같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소설 주인공은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든지 특별한 성격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주인공의 성격은 소설 속에서 설정된 통제관들이 가져야 하는 성격의 정석으로 종말이 찾아온 상황에서 인류애와 개인의 자유를 버리고 오직 인류의 부흥을 위해 싸워야 하는 캐릭터죠. 물론 이것만으로 특별하다 할 수 있지만 이건 소설 속 다른 방주관들도 마찬가지이며 17번 방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22세기 지구에는 방주가 한두 개가 아니고 통제관도 엄청 많았죠. 물론 종말 초기에 대부분 죽었지만요. 핵심은 주인공만의 특별한 과거, 사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설 설정상 주인공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VVIP이기 때문에 괴물들과의 전쟁이 메인인 소설에서 주인공은 언제나 안전한 곳에서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죠. 사실 주인공 캐릭터 설정부터가 나이 40살에 공부만 하다 연애 한 번 못해본 설정이며 방주의 유일한 지도자로서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그 대가로 건강관리를 위해 제한된 음식만을 섭취해야 하며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설정이라 일반적인 웹소설 주인공으로는 전혀 안 어울리죠. 절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의무만 잔뜩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이렇다 보니 소설은 주인공이나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가 아닌 대국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서 단순 아포칼리스 생존물보단 국가 운영 시뮬레이션 전쟁물에 가깝게 진행되죠. 뒤로 진행될수록 괴물들의 정체 같은 것도 점점 밝혀져서 소설은 인류와 괴물 간의 전쟁물에 가깝게 전개되며 혼자서 일당백하는 초인들이 없는 세계라 초인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닌 집단과 집단, 군대와 군대의 전쟁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맞는 소설입니다. 의외로 영지물 느낌은 좀 약한 게 태그에도 있듯 디스토피아 설정이며 내정 파트도 결국 괴물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대부분이라 시애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영지물 느낌을 기대하면 안 맞는 작품이죠. 초반에는 배경 설명이 없어서 세계관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밝혀지면서 과학적인 이과 감성으로 가면 아쉬울 순 있어도 그 외에 자잘한 설정들은 탄탄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당연히 없으며 주인공 미래가 늙어 죽어도 뇌만 남아서 인류의 부흥을 위해 일할 것만 같은 세계라 연애 요소라고 할 만한 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매기는 아포칼리스의 통제관의 평점은 세계관 2.5점, 스토리 전개 3점, 필력 2.5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2.5점, 소설의 분위기 어두움, 스토리의 깊이,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근미래 기반 아포칼리스 전쟁물에 관심 있다면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캐릭터가 아닌 전체적인 서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소설을 원하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